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내구역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재개발구역 소식은 바로 성북 2구역입니다. 성북 2구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성북 2구역은 2024년 9월 5일자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났습니다. 이번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성북 2구역은 시공사는 포스코 ENC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 2구역의 특이점 중 하나는 바로 결합 방식 재개발로 간다라는 것인데요. 성북동 한양도성 성곽길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었고 남은 용적률을 신월곡 1구역에다가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월곡 1구역으로부터 201세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북 2구역 위치가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도 거리도 거리지만 경사지다 보니까 도보로 지하철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서울의 부촌으로 한남동, 평창동, 성북동을 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북동의 경우는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부지인데요. 당장 위성지도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해당 부촌인 단독주택들은 필지들이 정형화되어 있고 깔끔한 것에 반해 성북 2구역 같은 경우는 오밀조밀하게 주택들이 모여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동의 이미지가 있기에 향후 정비가 되고 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촌 한남동의 경우는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단독주택 지구지만 한남뉴타운 역시 정비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훌륭한 지역으로 변모할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북 2구역만의 매력은 저층 타운하우스 세대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성북 2구역 바로 옆으로 한양도성 성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성은 신월곡 1구역과 용적률 교환을 통하여 확보, 성북 2구역 자체는 저층의 타운하우스 촌으로 변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타운하우스 투자가 많이들 실패하는 이유는 위치가 좋은 서울에 위치한 게 아니라 경기도권의 교통도 안 좋은 곳에다가 타운하우스를 조성해 놓고서 타운하우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비싸게 분양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분양 후에 시세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항은 타운하우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입지 분석에 대한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북 2구역은 인서울 타운하우스라는 희소성뿐만 아니라 성북동 자체가 워낙 부촌의 이미지다 보니까 향후 정비사업 완료 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북 2구역을 낮은 투자 금액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인데요. 성북 2구역의 특징 중 하나는 무허가 건축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지 지분이 없는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대지 지분이 없이 건축물만 있는 물건들의 경우는 투자 금액이 3억대부터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있는 매물의 경우는 투자 금액이 4억대에서 5억대로도 진입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서울의 수많은 재개발 지역 시세들이 정말 높게 회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적게는 3억에서부터 4, 5억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북 2구역 같은 경우는 진짜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요. 대지 지분은 없지만 건축물 등기가 된 주택도 있습니다. 참고로 성북 2구역 내에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도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사항은 일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들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특수물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성북 2구역의 경우는 대지 지분이 없는 건축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북 2구역의 권리 내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지 지분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건축물들도 있지만 아예 대지 지분 자체가 없는 조합원들도 정말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대지 지분이 없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북 2구역의 투자 포인트 중 하나는 소액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꾸로 대지 지분이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권리가액 순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평형 신청의 우선권은 권리가액 순으로 가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빌라를 매수한다 하더라도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뒷받쳐 준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있는 매물이 중요한 것은 신월곡 1구역과의 결합 방식 재개발이라는 점도 한몫하는데요. 신월곡 1구역은 기름역 역세권으로서 성북 2구역으로부터 용적률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밀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려 680% 가까이로 지어지는데요. 지하 6층, 지상 47층 총 10개 동으로 지어지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합하여 총 2244세대입니다. 신월곡 1구역의 조합원 수는 404명으로서 사업성이 매우 훌륭한 지역인데요. 신월곡 1구역의 장점은 2022년 11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이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우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 준공 예정인데요. 성북 2구역은 신월곡 1구역과 결합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신월곡 1구역으로부터 201세대의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성북 2구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게 됩니다. 서울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타운하우스를 들어갈 수 있는 성북 2구역을 그대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초역세권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은 신월곡 1구역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를 원하다 보니까 신월곡 1구역을 원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리가액 순으로 보다 보면 신월곡 1구역에 대한 경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북 2구역의 타운하우스 역시도 매력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양 신청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성북 2구역의 특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임대주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지역의 용적률을 신월곡 1구역으로 이전시킨 만큼 성북 2구역은 유일무이한 임대주택이 전혀 없는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성북 2구역 조합원들 중에서 신월곡 1구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신월곡 1구역의 빠른 사업 속도도 있는데요. 현재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 철거를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시 인가를 득한 성북 2구역보다는 신월곡 1구역을 분양 신청하는 게 훨씬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 2구역의 준공 시점이 신월곡 1구역보다 무작정 늦어질 거라고만 보지는 않는데요. 신월곡 1구역은 47층으로 지어지는 만큼 공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성북 2구역은 이제 사업시 인가를 득하고서 관리처분 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신월곡 1구역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북 2구역은 지하 1층, 지상 4층인 저층의 테라스하우스로 지어지는 만큼 조합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합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게 되면 사실상 신월곡 1구역과 시간 차이가 그리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북 2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부촌 중 하나인 성북동에 조성될 고급 타운하우스로 무엇보다도 투자 금액이 적게는 3억대부터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성북 2구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